네. 이번엔 배우 김수현 씨입니다. 근데 펑펑 울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김수현, 고 김세론과 1년 교제 미성년 때 아니었다라고 어제 김수현 씨 직접 본인이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본인 입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저와 고인은 5년 전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기 4년 전에 1년여 정도 교제를 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자백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너는 미성년자 때부터 고인을 농락했다. 너는 돈으로 고인을 압박해서 죽게 했다. 그러니까 너는 살인자다. 저를 협박하면서 거짓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라는 강요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사진이라는 것도 2019년 사진이었습니다. 고인이라면 저와 고인의 나이 차이를 틀릴 수 없습니다. 2016년 카톡과 2018년 카톡에서 고인과 대화하고 있는 인물들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증명하고자 카톡을 과학적으로 진술을 분석하는 검증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기관은 2016년과 2018년의 인물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를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입장 발표를 하기 위한 자리로 질문을 받기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김수현 씨. 울음 때문에 말을 참아다 잇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또 조목조목 얘기를 했어요. 요지는 지금 저희가 들으신 게 두 개죠. 하나는 나는 미성년 때 교제하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유족 쪽에서 김세론 씨 쪽에서 지금 제시하는 이런 것들은 조작이 된 거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예. 지금 저쪽에서 제시한 뭐 대화, 사진 이런 거 다 기간이 좀 달라요, 조작됐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는 내용일 수 있거든요.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 맞습니다. 사실 실제로 지금 제가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나오는 네. 그러니까 고 김세론 씨 유가족이 공개하는 자료들이 네. 실제로 그게 뭐 검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김수현 배우 입장에서는 이 자료가 조작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까 방송에도 나오는 것처럼 조작이 되었고 우리가 검증기관에서 검증한 결과 이게 조작으로 네.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조작 여부는 아직까지 다 그러니까 두 측 다 네. 사설기관에서 감정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여부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검증기관에서 했다고 해도 그것도 본인이 사설기관 간 거라 또 다 믿을 수도 없다는 그렇죠. 말씀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앵커님 말씀대로 이게 만약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네. 민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아마 법원에서 공식적인 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어떤 주장이 맞는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서로 당사자가 내가 가진 게 맞는 거고 저쪽의 얘기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주장 대 주장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쪽의 얘기를 진짜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검증기간 넘겼다고 하지만 이 검증기관이 또 믿을 수 있는 건지 또 직접적으로 내가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런데 아까 저희 봤습니다. 마지막에 기자들이 막 질문을 던져요. 그럼 언제 고 김세론 씨를 만났던 겁니까? 그건 얘기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는데 묵묵부답으로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사실 실체적인 진실, 이게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더 실체가 드러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질의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으로 준비해 놓고 본인이 좀 의도하고 발표하고자 했던 내용 이외에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나 이런 증문즉답을 하는 중에 이야기가 또 왜곡될 수도 있고 본인 입장에서는 네. 또 지금은 소송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유불리를 굉장히 좀 정확하게 헤아려야 되는 상황이 양측의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라 네. 그래서 질의응답을 이게 어쨌든 즉흥성을 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지 않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네. 일단 미성년자일 때 교제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이제 여론의 그렇죠. 문매를 좀 맞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고 김세론 씨가 성인이 된 2020년, 왜냐하면 고인이 200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 교제를 하게 됐다. 그러면 거기에 반대되는 카톡 메시지들이 있는 거예요. 2016년, 18년. 네. 이건 미성년자일 때니까 이제 명확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카톡 메시지는 나랑 주고받은 게 아니다라는 게 김수현 씨 측의 주장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양쪽의 얘기를 뭐 다 뭐 어느 쪽의 얘기도 믿을 수가 없는 상태이긴 한데, 근데 어제 김수현 씨의 본인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은 나는 억울하다. 나는 미성년자 사귄 것도 없고 이 거짓을 얘기한 것도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었어요. 처음에 거짓말을 한 건 좀 미안하지만 그건 내 작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었다. 하지만 그 외에 미성년자 사귀거나 법을 위반한 건 전혀 없다라는 내용이었었는데, 그러면서 쭉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갔죠. 나가고 난 다음에 이 김수현 씨 쪽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김수현은 성인 된 후 1년간 교제 눈물의 회견. 유족 측에 120억 손배소입니다. 유족 쪽에 120억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금액이 최 변호사님 예. 상당히 크거든요. 예. 120억이면 보통 뭐 한 제가 알기로는 민사면 5억 이상이면은 예. 이게 굉장히 좀 큰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120억이나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간 걸까요? 실제로 그 김수현 배우의 정도 위치라면 네. 그러니까 뭐 광고 CF 계약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러니까 상당히 고액일 거고, 그리고 네. 그 일반적으로 뭐 이거 사실 계약이 정하기 나름이지만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속 계약 중에 CF 네. 계약 중에 그러니까 계약을 위반했다든가 품위 유지 위반으로 만약에 위반했다면 그 100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이 개런티가 높은 만큼 당연히 그 배상액은 높을 거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그 뭐 당연히 그 출연료도 고액이기 때문에 네. 손해배상도 고액일 거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뭐 이거는 또 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그 김수현 배우 측에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기획사 측에서 투자한 금액이 있다면 아하. 실제로 만약에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사건 때문에 뭐 방송이 되지 않는다던가 이렇게 되면 실제로 뭐 그 인건비라던가 제작 비용은 계속 나가는데 네. 회수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 비용까지 포함한 게 아마 120억 정도 될 것으로 김수현 측에서는 아마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김수현 씨 측의 뭐 출연료도 세고요. 그리고 뭐 이 지금 현재 뭐 광고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있으면 결국 그런 걸 합하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올 수 있다. 예. 이 정도 위치라고 한다면. 근데 지금 김수현 씨가 제기한 게 민사만 제기한 게 아닙니다. 형사 소송도 같이 제기했어요, 장 변호사님. 네. 그럼 김수현 씨 쪽에서는 지금 이 김세론 씨고 유족 측 이 뭐 이모라고 지칭하신 성명 불상자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 또 다른 이 유튜버 이 지금 이 유족 측의 얘기를 전한 유튜버 쪽에 이 고소장을 제출했다, 형사 소송을 걸었다라고 네. 했는데 어떤 혐의가 좀 적용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본인의 사생활을 폭로한 부분은 본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킨다는 고의가 있었다라고 이제 김수현 씨 측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밖에 없어서요. 네. 그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유튜브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의혹 제기가 이어졌는데, 그렇다면 전파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유튜브나 이런 방송 등을 통해 가지고 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가중에서 이 법정형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이 유튜브 운영자나 거기에 출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민형사가 같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사에서도 120억이라는
대단히 큰 액수가 입증되기 위해선 그죠. 불법성이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음. 불법성 입증을 이런 수사기관에서 기소를 하거나 네. 수사를 하면서 재판에 넘기는 것만큼 불법성이 단단하게 입증되는 경우가 좀 드물기 때문에 김수현 씨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으로 내가 피해를 봤다라는 이런 법적 절차 한 부분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당 출연료가 한 5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 출연료를 산정해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연예인으로서 배우로서 톱스타로서의 김수현이 입게 되는 금전적인 손해가 100억 원을 초과할 거라는 걸 상대방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는 이유로 민사손해배상 이렇게 두 가지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금액으로 120억 이렇게 된 정도의 민사소송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을 깔고 간다. 여기서 유죄가 좀 인정이 돼야 민사까지도 좀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사실 형사, 민사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면 사안이 상당히 좀 장기간 지속이 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 변호사님.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민사 소송과 뭐 형사 고소 절차를 같이 밟게 되면 그러니까 이 고소인 측에서는 그러니까 원고 측에서는 사실 이쪽에서 얻게 된 자료를 민사 쪽에 제출하고 네. 이렇게 하는 과정도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법성이 확인되면 여러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소를 밟으면서 얻게 되는 증거들과 또 네. 민사를 하면서 얻게 되는 증거들을 서로 혼합하기 때문에 시간 상당히 장기간이 될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고 김세론 씨 유족 측에서는 그 본인들 입장을 하게 또 소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뭐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네. 명예를 그러니까 그 훼손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또 소명을 할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장기간 동안 사실 이 공방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일단 어제 김수현 씨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유족 쪽에서 뭐라고 반박을 할 수도 있고 말씀처럼 소송을 이제 법정으로 갔다고 한다면 더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전망이 좀 가능해 보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